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전체 그 수업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1장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한글 텍스트에 있는 그 순서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이언스 휴머니티라는 과학 인문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설되었고 또 제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제 과학을 조금 다룬 다음에 인간 영역. 근데 이것도 좀 끊기는데요. 마이크가 끊기네요.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여러분 하고 이제 유니스트에서 계속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한 3년 남았어요. 저한테요. 3년 남았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와 같이 이제 이번 학기에 한해서 이제 한글 강의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많아요, 그죠? 이제 환갑도 넘었고 그래서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사는 딸한테 이제 이번 방학 때 가서 이제 과학인문학에 대한 교재도 만들면서 쓰면서 이제 지냈는데 갓 태어난 이제 손주죠, 손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손주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예전에 딸이 태어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도 다시 떠오르고 생명이 태어났을 때 이 정도 연약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죠.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렇게 연약한 순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그 얘기를 조금 제가 쓰기는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저녁에 자정이죠, 그죠? 12시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루 종일 저하고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의 친구하고 나누고 여러분 자신하고도 대화를 나눴던 것에서 자신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걸 느끼세요? 여러분 나이 때는 사실 그게 잘 안 느껴지고 좀 나이가 들고 되면 이제 잠이 많아진다. 그죠? 아침 잠이 없고 이제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잠이 든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연약해지는 무언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비유를 든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철학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자정이 되면 그 그 동안에 하루 동안에 나의 자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생각도 하고 열심히 이제 지내다가 그 자아를 작별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자아를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셀프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이 셀프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없더라도 자기들끼리도 노는 거죠. 마치 영화의 허를 보면 자기들 오퍼레이션 시스템 OS끼리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자기들끼리 노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언어도 나의 자아도 여러분의 자아도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면 자정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자아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가나요? 그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태어나는 연약한 나의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것은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았어요. 이 철학자는요. 그래서 자정이 지나면 그때는 다시 연약한 내로 태어난 거죠. 마치 제가 저의 손주를 보고
이렇게 연약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제가 한 달 정도 제주도에서 머물렀는데요. 정도를 계속 제 손자한테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하니까 아빠는 왜 손주를 안아보지도 않느냐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딸이.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런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안을 만큼 순수한가? 이게 뭐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인생을 어렵게 사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을 좀 살고 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길 원하잖아요, 딸은. 그런데 저는 혹시 내가 뭔가 면역이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함부로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수함 같은 게 있는 거죠, 아기한테는요. 그렇듯이 이 철학자는 우리가 자정을 지나면 우리의 순수한 무언가가 태어나는, 뭐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마음, 영혼, 의식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 단어가 모든 걸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자정인데, 이게 이제 밤을 지나가면서 아침이 되고, 이 아침을 야기라고 하나, 밤의 기운이라고 야기를 거치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면서 나의 자아가 다시 딱 태어나는 거죠, 그죠? 다음 태어나면 그 자아는 타자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타자와의 어떤 삶 자체를 굉장히 강조한 것들을 이번 수업에서도 그 예를 다루겠지만 그 도나 해로웨이 같은 그 페미니스트 학자, 제가 페미니스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학자의 책을 읽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사유하는 그 신유물론이라고 하죠. 신유물론적인 학자의 태도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런 태도와 별개로 꼭 우리가 철학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삶을 그대로 사는 거죠. 심지어 이런 철학자도 있잖아요. 우리가 속지 않으면 힘들어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이런 철학자가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이 힘들고 마치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을 살다 보면 경쟁도 해야 되고, 자아를 남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자아를, 언어의 자아죠, 그죠? 언어의 자아, 학점을 잘 따고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 언어도 쓰고 교육의 언어도 쓰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자아를 막 한 다음에 자랑스럽죠.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나요? 또 때로는 이제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요,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또 논문도 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자정이 오죠. 그러면 작별을 하는 거죠. 나의 자아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나의 무언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비우면 다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게 길게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사는 하루를 보면 그 하루에서 죽음과 탄생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정이 지나면 탄생하는, 마치 제가 저의 손주를 보듯이 되는 그게 있으면 너무나 연약해서 진짜 손 대기도 힘들 정도, 가까이 가서 보기도 힘든, 그죠? 혹시 내가 말하는 게 침이 튀어서 뭔가 오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순수한 게 자정이 지나면 생기는 거죠. 그게 다시 자아가 되고요. 다시 순수한 자기로 돌아오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혼돈해서 살도 큰 무리가 이제 없는데, 이제 이 얘기도 계속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누가 했다 이렇게 일일이 이번 주에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윤리라고 얘기한 과학자와 철학자도 있어요. 그것을 윤리죠. 돌고 돈다라는 거죠. 돈은 원리죠. 나의 순수한 게 뭔가 태어나서 다시 이 세상에서 각박하지만 막 살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죽음과 탄생의 여건. 이 철학자는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니체입니다. 니체의 자정과 정오의 알레고리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니체의 새벽도 있죠.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니체의 새벽의 뭔가 여명인가 이런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 순수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물질을 보고, 그게 물이 된다면 물질을 보고 우리의 기하학과, 우리의 현상학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이용하고 가장 밑에 있는 나만의 특이점이라는 거죠. 싱귤레리티라고 하죠. 특이점을 이용하고 기하학의 힘을 발휘해서 배움해서 우리가 대상을 만들고, 과학의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은 결핍을 만들고. 이게 너무 좀 이런 얘기들이 제가 이제 깊이 있는 그 얘기들은 조금 더 본 강좌하고 이번 그 서론에서는 인트로덕션에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하면 좋은데 잘 떠오르지를 않네요. 어쨌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가지면, 물에 대한 대상은 에비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 있는 뭐 바카스를 얘기하는 거나 여기 텀블에 들어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가자 지구에 있는 어떤 어린이가, 우리는 지금 생수가 들어온 것도 도로가 끊겨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이메일을 유니스트 엔지니어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는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생수 사서 드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에비앙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삼다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엔지니어로서 순수하게 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새벽에 다시 태어난 영혼이 물을 보듯이 물을 보는 거죠. 물을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과학자로서 제가 손흥민을 살짝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꼬리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나는 나의 길이 있어, 나의 프레임이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만 보면 고개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삼다수만 보고 에비앙만 보고 수돗물만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열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순수하게 물질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 저희가 신유물론을 이제 다루게 되는 이 수업에서 그때 다시 그런 얘기를 드리겠지만, 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대상이다, 이런 거죠. 그 대상은 수돗물이고 어떤 논문에서 봤던 거고, 이것이 아니라 평생 처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센세이션하게 떠오르는 무언가의 대상, 물로 인해서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누군가가 요청을 했죠. 누군가가 신호를 보냈잖아요. 당신한테 물어본 거죠. 그 조건은 뭐냐면, 가자지구에 있는 어린이가 유니스트에 있는 공학자인 여러분과 같은 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받았다면, 물을 보고 대상이 여러분한테 떠오르는 거죠. 그것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직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다가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정이 지나고 다가가면, 그러면 떠오르는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지는 거죠. 이렇게 딱 지는 거죠. 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 뭘 한번 해봐야지, 가자지구에 있는 어린이를 도와봐야지 라는 무엇이 생기나요? 욕망이 생기죠. 그렇지 않나요? 영어로는 디자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욕망이 꼭 나쁘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죠. 그 욕망을 가지는 순간 우리한테는 어떤 게 생기느냐? 결핍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내한테 모자라는구나, 이것이 그럼 그 결핍에 해당되는 주체가 생기는 거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믿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또 이런 철학자가, 이런 과학자가, 이런 공학자가 이런 생각을 했고,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나름대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야지 라는 게 이번 학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결핍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가자지구에 뭔가 어린이한테 물을 만들어주는 결핍이 뭘까? 여러분, 결핍이 뭘 것 같아요? 가자지구에 있는 어린이를 돕고 싶은, 물로 돕고 싶은 그게 뭐냐?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럼 결핍에 응답하는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뭐냐? 그게 주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서브젝트였죠. 그럼 주체까지는 언어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시적인 언어가 사용되지 않았죠. 그럼 주체가 언어를 가지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 언어 이전의 세상과 언어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여러분한테 생성되는 것을 어떤 철학자는 코키토라고 설명을 합니다. 코키토.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그럼 그 코키토가 나한테 생기는 거죠. 코키토의 출발은 어디였어요? 물이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에너지로 옮겨 가시고 아니면 뭐 다른 주제로 다 넘어가면 어쨌든 코키토가 생기면 이 코키토는 독립적인 겁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서서히 떠나게 되는 그 지점이 온 거죠. 코키토가 되면 아직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떠나지 않았죠. 한번 생각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는 거죠.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뭐로 떠나느냐? 언어로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1950년 정도에 50년도 정도에 이전에도 뭐 그런 생각들을 했겠지만 1950년도에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열풍이 불었죠. 과학에도 불었어요. 근데 이제 한 60년도 1960년도 정도 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어를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써왔지만 언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제대로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언어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나와 별개로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마치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들을 그때의 철학자들이 미리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본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요. 그런 느낌 여러분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느낄 정도로 언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코키토는 언어로 이제 우리와 이별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별할 정도 이제 다리 하나 정도를 이렇게 살짝 걸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언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은 언어로 한다라고 한다면 떠나는데 이제 코키토는 다리 하나 정도 이렇게 걸친 거죠. 근데 다리까지 살짝 빼고 이제 가는 거죠. 뒷모습만 보이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 다시 하시되 그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아. 상당히 철학적인 거죠. 우리나라만큼 철학적인 나라가 없잖아요. 주유소마다 다 자아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 식당 가면 다 물은 자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어쨌든 아재 개그에 여러분은 안 웃으시죠, 그죠?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또 했네요, 그죠? 근데 이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거죠. 자아는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언어를 가지는 순간 우리하고는 결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교육의 언어는 뭐죠? 학점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학점 없이 열심히 공부하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교수가 과연 있을까? 나는 그런 교수가 한번 돼보고 은퇴를 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돈 없이 경제적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요. 이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말 어렵죠. 다음에 권력 없이 정치한다? 이런 것들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아는 이미 나와 떠나갔죠.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구차하게 저거 내가 얘기했어. 내가 이런 게 제일 구차한 거죠. 저거 나의 논문인데, 저건 내가 말했었는데,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는 시절에 제 여동생이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그 당시에는 전화비가 비싼 그런 시기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라고 이제 오빠가 그러면서 오빠가 아주 어린 시절에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늘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 여동생은 기억을 했나 봐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늘 목욕을 갔다 오면 짜장면 집에 가서 이제 짜장면하면 짬뽕을 먹잖아요. 고민을 하니까 이제 제가 그랬나 봐요. 짬짜면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그렇게 얘기 안.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저 말을 믿는다면 여동생이 그때 전화 와서 한국에 짬짜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 어릴 때 오빠가 얘기한 건데 지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는 거죠. 저건 내가 얘기했다. 저거 내 건데 누가 훔쳐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뭐 특허를 냈든 논문을 냈든 이렇게 해서 막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벽에 그 뭐죠? 명예의 정당처럼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제 저기 계신 교수님들 제가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는 거는 나의 자아가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를 오늘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되게 구차할 수도 있습니다. 저건 내가 얘기했는데, 저건 내가 논문인데 왜 너는 내가 얘기한 것들을 나의 허락 없이 가져가느냐?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왜 나의 허락 없이 너의 코딩에다 쓰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자아는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자정이 지났는데 쉽게 죽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인생 전체로 보면 내가 죽어야 될 시기에, 완벽하게 죽어야 될 시기에 죽지 않고 영생을 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와 동일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지점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한다. 나의 자아는, 그죠? 내가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자아는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쪽에 뭔가가 있고 이렇게 건너가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돌아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정도 얘기를 드렸죠. 누구의 얘기를 했죠? 제가 영어 수업하고 이 시간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했던 말 또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때 회개할 때 제가 무한도전 예를 들지 않았어요? 그죠? 무한도전에 그 명순의 12살에 보면 막 같이 이제 놀고 있다가 명수는 안 부르죠. 끝까지 뭐 제스가 밥 먹어, 준하야 밥 먹어, 이런 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비슷하게 밤 정도가 되면 한번 이렇게 귀 기울여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부르죠, 우리를. 여러분 안에서 그런 소리 들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들리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밥 먹으러 와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죠? 근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야죠. 여러분 특허나 논문을 많이 내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노벨상으로 받은 사람으로 쭉 지내면 굉장히 추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하나씩 체득화해 가고 또 자신의 글이나 글씨의 생각으로 정리하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때 첫 번째 예를 든 게 이제 헤겔이었죠. 헤겔은 비워야 된다라는 말을 했죠. 이 쉽나요? 여러분 비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비운다는 게 뭘까 또 그런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빔이라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뭘까요? 여러분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라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저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빈다는 게 뭘까요? 빈 거요? 또 특히 과학적인 생각에서 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말을 할 때 빔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어 넘어가 보면요, 우리는 비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나요? 한글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독일어에는 뭔가 하나만,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독일어에는 하나만 쓰면 그냥 빔이
이렇게 주어와 수어가 함께 이렇게 확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에는, 특히 동양의 글에는 인도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경우에는 이 존재의 동사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빔 그러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빔이 뭐 이렇게 되죠. 그럼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빈 것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빈 것이 있으면 비지 안 한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그러지 않나요? 이게 묘하게 우리의 언어 체제 속에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독일 말에는, 제가 독일어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독일어를 전공한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얘기하면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어 있다라고, 비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뭔가 빈 게 있다, 그럼 빈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빈 것은 찬 것을 염두에 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언어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나 도교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뭐 공사상이라든지 무사상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고 나서 다시 이 헤겔, 여러분이 만약에 헤겔의 책을 읽은 다음에 정신현상학 같은 거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또 불가능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저보다 훨씬 스마트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됐어야 여러 번 시도한 다음에 이제 읽은 책인데요. 읽어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한 20대 읽으셔도 그게 올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근데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불교를 공부했나? 아니면 중국에 와서 노자 사상을 공부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동의가 되면 그 순간에는 헤겔리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사상을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나는 아인슈타인 학자다. 다음에 철학자 중에서 헤겔을 읽고 나서 헤겔에 동의를 하면 헤겔리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책을 또 읽어요. 예를 들면요, 칸트를 읽었다. 근데 나는 칸트였구나. 저와 같이 이제 귀가 좀 얇은 사람들은 칸트를 읽으면 칸트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헤겔을 읽잖아요. 그럼 헤겔인 거죠. 물론 트럼프 연설을 듣는다고 트럼프에 동의되고 이런 거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어떤 뭐 간디의 연설을 읽고 뭐 순식간에 간디에 빠지고 이렇지는 않지만, 독서라는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것을 만들 때는 독서를 통해서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비운다라는 것이 돌아가는 거죠. 저기서 보면은 자로부터 뭔가 돌아가는 거죠. 저기가 어딘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 명수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라고 얘기한 사람, 철학자 혹시 아세요? 이게 이제 하이데거 거죠. 하이데거는 실제로 나치 당원이었죠, 그죠? 나치 당원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하이데거가 죽은 다음에 그의 그 서재의 서랍에서 나치 곱게 이렇게 보관해 둔 당원증을 발견되고, 사람들이 많이 실망도 하고, 대학에서 이렇게 파면되고, 이제 한나 아렌트와 같은 그 친구가 겨우 이제 구명 운동을 해서 강사로서 평생 지낼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존재론이 이 세상을 향해서 했던 말은 여전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책을 읽고 많이들,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 그 중간 정도에 어떤 얘기냐면 어머니가 부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한도전을 본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죠? 근데 그게 보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우리한테 들린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죠? 자아로부터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머니의 부름에 응한다는 거죠. 마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생물학적 어머니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머니 있죠.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 묘하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건, 여러분 어머니가
안 계신 분도 있고 대부분 어머니가 계실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저도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느끼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존재였던 것. 그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 영화를 하고 있는 넘버원이라는 영화 최우식 주연의 그 영화를 저는 영화광입니다. 저는 영화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다 본다라는 주의예요. 그게 뭐 저렇게 시간 많은 사람이거나 할 일 없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는 삶의 목적이 내가 영화를 봐줌으로써 그 영화 감독이 다음 영화를 찍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래도 나와 같이 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넘버원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왕가 사는 남자 보시느라고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못 보실 수 있지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같은 사람들은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 턱에다가 손수건을 끼우고 끝까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는 이 감독을 한번 제가 만나고 싶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욕망이 생길 정도로 정말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하이데거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다른 학자를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라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추락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추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요. 그다음에 후설, 여러분 에드먼트 후설, 현상학의 어떤 기반을 쌓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이 나의 자아로부터 나의 원래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서 혹시 빠진 게 있나요? 이거는 조금 더 수업 시간에 하지만 어쨌든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말씀. 이제 어렵죠. 이런 단어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계속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현상학적 환원이다. 환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나쁜 것처럼 리덕션, 그죠? 리덕셔니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독서를 좀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보셨고 많은 사람들이 환원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환원에 대해서 제대로 좀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원하는 거죠. 환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에드먼트 후설이 현상학을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다면 굉장히 인기 있는 교수였다고 해요. 반면에 니체가 강의하면 그 수업 시간에 한 몇 명 정도가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니체가 강의하면? 니체도 대학 강단에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니체가 실망하고 대학을 떠나게 돼요. 그 학기가 다음에. 왜냐하면 거기서 3명이 들었다고 해요. 3명. 저는 그 수업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상상도 하게 되는데 니체의 마지막 수업을 3명이 듣고 니체는 이제 내가 어떤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하고 이제 내가 떠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헤겔이라든지 후설은 상당히 인기 있는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설도 굉장히 인기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제가 인기 있어서 많이 오신 건 아니라는 잘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를 알죠. 저는 제 꼬라지 이건 좀 이상하고 어쨌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설이 강의를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후설의 책 중에 아이디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Introduction to Phenomenology 현상학의 그걸 소개하기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영어로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글보다 영어가 더 쉬운 경우도 많죠. 하나하나 자기의 그걸 이렇게 쌓아가는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 보기에는 한글보다 영어가 나을 수도 있어요. 독일어가 더 낫겠지만 독일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후설이 끝나면 학생들이
도대체 저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막 이럴 사이에 이제 조교가 들어오는 거죠. 조교가 쓱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후설이 1시간 강의를 했으면 2시간 정도를 그것을 설명해 주는 조교가 엄청나게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요? 많이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막 얘기들을 하고 해서 대충 아는 얘기로 통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 마틴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후설의 이제 TA였던 거예요. 수업 조교였던 거죠.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그게 막 너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질문을 하면은 이제 나가서 막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모은 책이 존재와 시간입니다. 그러면 존재와 시간을 읽고 그다음에 후설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미소를 띠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구나.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되게 독서를 하는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게 그러면 그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존재에 대해서 뭘 얘기했고 시간에 대해서 뭘 얘기했고 이런 거를 해보면 이것에 해당되는 후설의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후설과 하이데거를 보면 학을 보고 그것을 이어서 이제 프랑스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 이어가지고 자기의 독특한 어떤 영역을 개발한 게 라캉이잖아요. 라캉은 하이데거를 존경해서 뭐 계속 라캉의 그 뭐라고 그러죠? 막 따라다니는 사람 안 좋게 표현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그죠? 뭐라고 그러죠? 추종자 말고 이렇게 막 좋아하는 친구를 막 따라다니면서 정신병처럼 따라다니는 걸 뭐라 그러죠? 아, 스토커. 예. 스토커 정도가 됐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와서 세미나를 하면 하이데거는 라캉은 와서 질문도 많이 하고 막 계속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데거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프랑스를 갔는데 이상한 애가 하나 있는데 계속 나를 따라오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이런 애가 있다. 이럴 정도로 라캉이 하이데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물론 라캉의 후기에는 하이데거와 결별하게 되죠. 정신적인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라캉을 좋아하는데 이 라캉의 책은 무려 20권이 넘잖아요. 라캉의 사위가 라캉이 죽은 다음에 세미나 한 것들을 책으로 이렇게 펴내서 세미나 1, 세미나 2, 세미나 3 이렇게 한 게 라캉의 책이라고 해요. 라캉의 책이 지금 한 22까지인가 나왔나요? 이게 사위죠. 사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작권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알랭이라는 사람인데 그 책들을 또 보면 누구가 보이냐면 사람들은 이제 그 라캉이 하이데거를 좋아했고 하이데거의 어떤 개성자다 이렇게 하지만 라캉의 책을 읽다 보면 누가 보이냐면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후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이 연구자로서 과학과 공학과 이제 그 비즈니스 경영을 하시다 보고 자기의 생각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누군가를 존경하고 닮고 싶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책도 읽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사상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얘기들을 많이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저에게는 물론 나중에 라캉의 후기 라캉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지만 많은 부분들이 후설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재미도 상당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존재라는 존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존재로 돌아가는. 비어 있는 곳에 있는 것, 우리 말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어 있는 곳에 있다. 이건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언어밖에 쓸 수를 없으니까 한번 해보죠, 그죠? 비어 있는 곳에 있는 존재죠.
비어 있는 곳에 있는 존재는 뭘까요? 영어로는 being. 이것과 대비되는 건 뭐냐면 존재하다죠. 존재하다요. 이 존재하다의 영어의 exist 맞나요? 이것도 이렇게 생소하죠, 스펠이. 이것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formally 이렇게 우리가 뭐 ex president 이런 것 같이 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요 그리크로 이제 sister라고 해서 어디에 서 있다, 스탠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바깥에 서 있다, 뭐 서 있어서 나와서 서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이 어원을 따지기 전에 존재하려면 존재함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참 그 어원을 그 단어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존재를 하면 존재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empty잖아요. 우리가 존재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도 존재고 저도 존재죠. 그 다음에 나무도 존재죠. 존재는 뭐냐면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거티브한 거죠. 파지티브하게 빨리 결정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워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존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아로부터 돌아가는 것은 존재하다가 아니라 존재라는 비임 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존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번 학기에 이런 존재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과학은 존재를 또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돌아가는 그게 있고 여기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자아로 다시 돌아가고요, 오고 돌아가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존재, 여러분은 지금은 존재, 저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수업이 끝나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저의 뭐만 보는 거냐면 존재만 보는 거죠. 말을 하지 않으면 존재고, 하면 존재함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과학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수업에서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인간의 영역을 오늘 조금 이제 인트로덕션 소개를 드리고 하기 전에 이제 이걸 마무리할 건데요. 그다음에 과학의 영역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학은 뭔가요? 여러분한테요. 과학은 뭐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은 우리가 과학을 정의하는 순간 또 언어의 그 그물에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면 그냥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언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을 제대로 하려면 말하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묘한 거죠. 항상 모호함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또 가장 잘 과학을 정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노력도 좀 했죠. 여러 책들을 보고요. 그런데 과학을 정의한 과학책이 사실은 없어요. 참 묘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의 책이 있는데 1937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쓴 물리학의 진화, 우리 도서관에도 제가 영어로 된 책을 주문 도서관에 부탁을 해서 리저브가 되어 있어요. Evolution of Physics라는 물리학의 진화라는 책에 중간 정도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아인슈타인 이 양반이 과학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요. 처음에 빛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책을 보면요, 이 책은 사실 그 일반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쑥쑥쑥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책인데, 빛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자기의 상대성 이론도 얘기를 해요. 상대성 이론도 얘기하고 뒷부분에 가면은 양자역학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말과 글로 양자역학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5부의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원리를 다루거든요. 이 수업에서도요. 어쨌든 이분이 그 과학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과 같은 물리학자가 되고자 노력했던 평생을 노력했고 양자역학자들이 확률 얘기를 할 때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말할 정도로 확고하고 예배에 없고 딱딱딱 들어맞는 이런 과학을 추구하는 뉴턴의 개성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이거를 그 프라하 여행을 하면서 그 한 중고 서적에서 처음으로 봤어요.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가니까 아인슈타인 책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샀죠. 중고 서적에서 그 책을 사고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다. 다만 그 마음은 개념과 아이디어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머릿속에 두고 오랫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저한테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마음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마음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그 불교의 선사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되게 답을 하시죠?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치유해 주게 이러잖아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아인슈타인도 얘기를 하기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음이 작용한 결과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저를 보고 관심이 있는 눈길을 보내는 분들이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지워하는 눈길을 보내는 분도 있고요. 지겨워하는. 그러면 그 순간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죠. 아, 마음이 있구나. 저기 마음이 있구나라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작동을 하면 그 결과만 보이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저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정확하게 저기 있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도 작동을 하고 작용을 하고 기능을 하면은 영어로 function 하면 그걸 기능하면 그 결과가 존재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그 존재함으로 열심히 놀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다가 밤이 되면 자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로요? 존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순수하고 그것을 야위니까 그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는 어느 정도 경험했고 이렇게 맷집도 생겼고 지식도 있고 언어도 되고 이러니까 조금 함부로 얘기해도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정이 지난 다음에 순수한 그 존재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난 무언가의 탄생에 되는 생명은 함부로 다루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때 너무 격하게 누군가를 욕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영혼이 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거는 뭐 공자님이나 뭐 칸트나 헤겔이나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는 거죠. 뭐 내가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보다 조금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하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 보죠. 아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물이 있고 물로부터 우리가 관찰을 하죠. 관찰을 하는 것은 나를 그쪽에다 대비하는. 여러분 물을 관찰한다. 아인슈타인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뉴턴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물리학의 영역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보는 거죠. 뉴턴이
그렇게 믿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뉴턴이 물을 봤다, 아인슈타인이 물을 봤다, 뉴턴이 빛을 봤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봤다 했을 때 그 자세가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어떻게 다르냐면, 뉴턴은 보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대상이 거기에 엄연히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도 좀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러지 않으면 그 어려운 복잡한 세상의 물리학의 세상을 감지해내기가 힘들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나와 결별한 혹은 뭐 자화와 같은 대상을 만들어 놔야만 물리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괴테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와 분리된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끈끈이 계속 가져가는 그 능력을 유지했을 때만이 우리가 그것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하는 거죠. 뉴턴과 같이 보기 시작을 하면 저기서도 잘 노네가 되어버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아가 잘 놀고 있네. AI만 했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겠네. 물리학만 있으면 잘 돌아가겠네. 돈만 있어도 잘 되네, 이 세상은, 경제가.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락항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무한대의 표로 했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락항이요. 락항은 잠시 세보면요, 68혁명 때, 이제 68혁명, 프랑스의 68혁명이 성공하고 학생들이 이제 락항을 부른 거예요. 부른 다음에 우리의 혁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락항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와서 좀 칭찬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락항이 이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은 혁명으로 위에 있는, 그죠? 우리가 위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랬죠? 지너스, 속이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우두머리를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을 그 위에다가 앉혔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락항한테 했는데, 실은 지금을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혁명을 해서 그게 한국이든 뭐든 어디든 하면 어떤 독재자가 있다 그러면 그 독재자를 끄집어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올렸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독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락항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우두머리라는 개념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설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본 거죠. 이 얘기도 끊임없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다시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생각이지만 여러분 동의하실 필요가 없죠, 물론.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대상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고, 엄청난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는, 소외되어 있지 않는, 분리와 소외는 또 다르죠. 정말 어렵습니다. 단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락항은 소외와 분리를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둘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고요. 하고 대상을 가지고 끈끈하게 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아까? 결핍이 생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욕망의 결핍이 생기면 그것을 해서 주체가 생기고, 주체는 자아로 간다고 그러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말로. 어디서 어디까지요? 물질을 바라보는 감각하는 것으로부터 주체까지를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중간고사 때 인공지능은 의식을 가지나요?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써 나가실지 뭔가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지세요? 언어가 아닌 영역, 그죠? 언어가 아닌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아까? 큰 경계가 있고 바로 직전을 주체와 코키터라고 그랬죠. 언어를 가지기 시작했다, 떠나기 시작한 지점을 뭐라고 그랬죠? 자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아가 우글우글, 바글바글 한 곳이 어디죠? 인공지능이잖아요. 자아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인공지능인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은 의식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실 건가요? 우문인가요? 이게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라고 볼 수도 있죠. 누구를 믿는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후설과 헤겔의 후계자라면 그렇게 믿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라캉의 후계자라면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들을 이번 학기에 쭉 펴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과학이 치고 들어갈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과학은 어쩔 수 없이 현상을 본다 라는 데 동의하고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못 보잖아요. 아까 제가 존재해야만 과학이 시작되죠. 우리가 관찰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관찰이 시작돼야 과학이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존재가 존재해야만 과학이 시작되고 관찰도 시작되고 경험도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은 최소한에 너무 모호해서 아인슈타인의 정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존재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럼 존재를 하면 자아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현상학은 과학과 끈끈하게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현상학은 또 뭐죠?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뭔가 보이니까 우리는 현상이잖아요. 보이니까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보이는 것은요, 관찰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럼 보이려면 뭘 해야 되죠? 존재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관찰은요, 내가 바라보는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죠. 물질에 내 마음을 거기다 갖다 넣어야죠. 여러분은 우리가 빛을 볼 때 뉴턴은 어떻게 한다면 내 마음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거기에 빛과 물과 똥과 여러분의 돈과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순간에 다 있는 거죠. 분리된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인슈타인과 괴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마음을 거기다 넣지 않았는데 그 물로부터 어떻게 대상이 만들어지느냐고 주장을 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뉴턴이나 코페르니쿠스가 아닌 다른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과학은 현상학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후설의 강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 동의하고 많은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기하학과 현상학이라는 부주제를 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뉴턴식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나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도 관계없다, 그런 공학자고 과학자라면 이번 학기 수업이 상당히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라고 믿는다면 또 따라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나 젊으시기 때문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바뀌기도 하거든요.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과학인문학이라는 것이 왜 현상학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왜 기하학이라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교재가 이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걸 읽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이건 초안이에요. 초고인데 물론 교정 같은 것들은 남들 봤지만 초고는 쓰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글을 쓰는데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책을 내고 싶은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책을 쓰고 출판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책을 몇 권 내면서 출판사하고 일을 하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했는데 어쨌든 글은 여러분 파인딩 포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었어요? 파인딩 포리스트? 숀 코네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자멜이라는 이제 어린 청소년이죠. 자멜한테 글쓰기를 가르치는데 와서 이제 타자기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쓰니까 그 션 코네리가 그 자멜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그러니까 션 코네리가 하는 그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지 말고 쓰라라는 거죠. 그럼 뭐 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또 하죠? 아니야. 써야 생각이 된다. 이게 되게 여러분도 글을 써보신 분들은 느낄 수도 있는데 처음에 글은 그 션 코네리가 한 얘기죠. 처음에 초안은요 심장으로 써야 돼요. 심장으로 막 그냥 쓰는 거죠. 심장을 쓰고 두 번째 글은요 머리로 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대사도 그게 나오는데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뭐냐면 보면서 이건 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너무 읽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나 많이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글을 쓰실 때 나름대로 좀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 이것도 그 정도로 모자라는 글이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다른 교재를 제가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없고 제가 쓴 것들을 최대한으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건 뭐 제 핑계지만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교재를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10분 정도의 글을 마무리하고 제출하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